자, 우리가 이제 별 탄생까지 기본 내용을 봤는데 이제 선생님 좀 필기를 좀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노트 필기 내가 꼭 하랬다. 노트 필기 다 한 거 인증사진 보내야 돼. 근데 이제 인증사진을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깔끔하게 노트 필기 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줘. 그래야 너네들도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야. 그거 보면은 아, 과학준이 이렇게 수업을 했구나 이렇게 아마 나올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필기를 잘 깔끔하게 해봅시다. 자, 우리 아까 전까지 배웠던 내용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별은 성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운에서는 성간물질이 많이 몰려있는 집단이야. 성간물질이 뭐가 있다 그랬어? 먼지나 가스나 티끌 뭐 이런 것들 되게 작은 입자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중력이 좀 있으니까 몰릴 수 있다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찰흙 붙이는 것처럼 점점 입자들이 몰리니까 커져. 덩어리가 커져.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은 드디어 만들어지는 게 뭐다? 드디어 만들어지는 게 원시별이라는 게 만들어져. 자, 이 원시별은 크기가 뭐 큰 원시별도 있고 크기가 좀 작은 원시별도 있어. 이 정도가 됐다고 칠게. 자, 이 원시별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떻게, 얘도 별이긴 별이야. 너네 별이면은 정의가 뭐냐? 별의 정의. 자, 천체 파트 할 때 내가 요걸 얘기 안 했구나. 제일 먼저 기본적인 단어들을 알아야 돼. 첫 번째, 항성. 두 번째, 행성. 세 번째, 위성. 네 번째, 해성. 자, 이건 너네들의 상식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다. 너네들이 뭐 이제 책도 좀 읽고 공부를 조금 한 인간들은 아마 알 거야. 우리 태양계에 있는 걸로 볼게 한번. 항성이 누구 있니? 항성은 딱 하나. 우리 태양을 얘기해. 그러면 항성의 정의가 뭐야? 별이야, 별. 별이려면은 정의가 뭘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야. 이게 항성이야. 행성의 정의는 뭘까? 행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수, 금, 지, 화, 목토, 천, 해. 이게 행성이잖아. 행성의 정의는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야. 항성을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위성은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 인공적인 위성이 인공위성이야. 그럼 위성의 정의는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성이 있지. 자, 일단 쓰면 위성은 행성을 공전하는 천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게. 얘는 수, 금, 지, 화, 목토, 천해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지구의 입장에서도 위성을 한 개 갖고 있지. 달이라는 위성. 그래서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를 위성이다. 근데 해성은 이 새끼 좀 웃긴 새끼야.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뭐 지구도 마찬가지고 목성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원궤도로 돌아. 거의. 물론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긴 해. 실제로는 거의 원궤도야. 근데 이렇게 공전하는 천체가 있어. 완전히 찌그러진 타원. 완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도는 걸 해성이다. 뭐 이건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와. 근데 이런 게 일단 있고, 해성이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헨리 해성 같은 게 있어. 야, 그러면 요노마가 지구에서 보일 때가 있지. 이렇게 뺑뺑뺑 돌고 지구는 뺑뺑뺑 이렇게 도니까.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지구 근처로 와. 이게 약 70년을 주기로 와. 그러니까 70년에 한 번씩 보여. 대신 해성이 보일 때 진짜 이쁘게 보인다. 해성의 꼬리가 얼음이나 가스로 된 꼬리가 되게 많거든. 요 꼬리가 해성이 태양 근처로 올 때 굉장히 길어지고 이쁘게 보여. 이때 지구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별똥별이 엄청 보인다. 쌤 이거 언제 보여요? 이게 거의 1980년대에 한번 보였어. 1980년대. 그때 한번 보였으니까 이제 언제 보이겠냐? 2050년? 그 정도 되면 그때까지 죽으면 안 돼. 이거 보고 죽어야 돼. 천체 쇼가 한번 열릴 예정이니까 1950년, 2050년이지? 2050년 정도 앞으로 한 30년 뒤쯤이면 아마 보일 예정이야.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쟤도 보니까 내가 왜 얘기하냐면 얘도 별이긴 별이야. 별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빛을 내긴 해야 돼. 얘도 빛이 나긴 해. 근데 우리 태양과 같은 방법으로 빛을 내는 건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빛을 내냐면 점점 크기가 작아져.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 크기가 왜 작아질까? 자, 아까 빅뱅 우주론 얘기할 때도 얘기했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있고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어떠한 입자든 간에 두 개의 힘은 공존이야. 근데 얘는 안쪽으로 가려는 힘이 커야 돼?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커야 돼?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크지.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더 커. 이 새끼는. 그래서 얘는 빛을 내는 방법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중력 수축 에너지를 이용한다. 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중력으로 수축한 만큼만 빛을 내. 자, 근데 문제가 있다. 너네들도 이런 과정 생각해봐. 예, 점점점 안으로 막 몰리고 있어. 계속 압축시키면은 이놈아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온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온도가 점점 높아져.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아까 얘기했다. 중심부의 온도가 1000켈빈 아니야. 1000만 켈빈에 딱 도착하잖아. 이때 드디어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태양과 같은 이 별이 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 드디어 주계열성에 도착했다. 이렇게 불러. 얘가 그래서 주계열성에 도착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쌤, 그러면요, 만약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1000만 켈빈이 안 될 수도 있어. 1000만 켈빈이 안 되면은 우리 별과 같은 태양과 같은 별로 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대로 끝나버려. 자, 이대로 끝나게 되면은 뭐가 마지막으로 보이냐면 갈색 외성이라는 상태로 별의 진화가 그냥 끝.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 되면 주계열성이 된다며. 왜 주계열성이라고 하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은 드디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 자, 여기서부터도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된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핵을 융합한다는 거야. 자, 요거 지우고 여기 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저기다가 안 쓰는 게 선생님 쓸 게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 좀 이따가 쓸 거니까 너네들도 바로 옆에다 쓰지 말고 뒷장에다 쓰든가 이렇게 해봐. 자, 일단은 수소의 핵을 융합할 거야. 자, 어떻게 융합하냐? 4개의 수소를 융합을 한다. 자, 물론 이 과정은 진짜 과정이 아니야. 진짜 과정은 지구가 원해 배워. 어려워. 그래서 그걸 다 요약해 놓은 거. 그것만 통합각에 나와. 수소 4개를 융합해. 자, 수소의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만 딱 있지. 우리가 아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양성자 하나가 좀 바뀌긴 해.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한 개의 헬륨이 돼. 수소 4개가 한 개의 헬륨이 돼. 말 그대로 수소의 핵을 융합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잘 들어야 돼. 내가 여기는 아까 수소의 질량 몇이라고 했어? 1. 헬륨의 질량 한 개당 4야. 그럼 수소를 4개 융합했으니까 결국 질량이 똑같지? 자, 똑같지 않아. 이게 원자 핵의 인력과 반발력까지 고려한 값에서 질량이라는 게 결정돼. 우리가 배운 거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는 거. 질량, 수로 표현한다. 자, 여기 어려우니까 내 얘기 잘 들어. 질량, 수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야. 근데 질량이다 라고 하면은 진짜 실제 값이야. 실제 값은 원자 핵의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나. 그럼 결국 뭐냐면은 수소의 원자 핵의 질량과 헬륨의 원자 핵의 질량 자체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 다시 얘기해준다. 얘는 양성자 4개,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만 외우면 된다고. 수소 4개가 헬륨이 돼. 질량, 수는 똑같아. 입자 4개, 입자 4개니까. 대신 질량은 달라. 자,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다르냐? 얘는 한 개당 질량을 그냥 진짜 1라고 해볼게. 한 개당 질량이 1이야. 몇 개 있어? 4개. 전체 질량이 4야. 질량수 아니야? 질량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얘는 한 개당 질량이 얼마냐? 3.996이야. 근데 한 개 있지. 그러면 자, 너네 생각 잘해라. 질량이 어떻게 돼 있냐? 감소돼 있어. 너네 중학교 때도 배웠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질량은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어. 근데 줄었어. 실제로 줄어. 그러면 쌤 0.004에 대한 질량은 어디로 갔는데요? 이만큼의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된 거야. 이게 태양이 매 순간 방출할 수 있는 빛 에너지야. 에너지다 이게. 그럼 쌤 이게요 어느 정도인데요? 이 에너지라는 거에 이거 니네 한번 본 적이 있냐? mc의 제곱.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공식이야. 결국 에너지는 이게 에너지야. 에너지는 요 너네 세모라고 하면 이게 뭔지 아냐? 변화량이야. 변화량. 얼마큼 변했냐 이건데 C는 광속이야. 빛의 속력이야. 이건 안 변해. 30만 km/s야. 1초에 30만 km를 가.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뭐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 속력이야. 이걸 제곱하래. 봐봐. 2초 걸렸거든? 벌써 15바퀴 돌았어. 이 정도의 속력이다. 자, 그럼 이거를 제곱을 하는데 뭐에다가 제곱을 하냐면 요 새끼야. 이 표현 기억 잘해야 돼. 질량 결손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엄청 많이 등장할 거야. 자, 봐봐. 질량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이 줄어든 만큼의 질량이 여기 M으로 들어. 과학에서 너네 뭐 운동에너지 구하는 방법 배웠지? 2분의 1 mv0. 과학에서 스몰 m 나오면은 매스라고 해가지고 수학은 매스 이렇게 하지? 매스하면 질량이야 질량. 그래서 질량이라는 게 얼만큼 결손됐냐 변했냐 이걸로 에너지가 나온다. 결론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에너지를 낸다?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걸 우리 태양이 핵에서 지금 매 순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쌤 수소를 융합해가지고요 헬륨 만든다면서요. 네. 그러면요 수소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수소를 언젠가 다 쓰겠지 진짜로. 그럼 수소 다 쓰면 어떻게 될까? 주계열성이 이제 끝나. 저 단계가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쌤 그럼 우리 태양은요? 우리 태양도 좀 있으면 저 단계가 끝나. 아니 그럼 이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끝나면 드디어 이런 단계로 적색 거성 단계로 간다. 자, 말 그대로야. 거성이야. 크기가 커져. 태양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커진 거야. 자, 진짜 적어놓으면 지금 내가 칠판이 작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지 보자. 자, 우리 태양이 이만하게 있대. 그럼 여기 수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수, 금성, 그 다음 지구, 그 다음 화성, 그 다음 목성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실제로 화성과 목성 사이는 좀 멀어. 목토, 천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태양이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은 커져. 와 커져. 그럼 한 이만하게 되겠네. 아니야. 이만하게 커져. 화성의 궤도 면까지 커져.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면 쌤 지구 어떻게 돼요? 먹혀. 태양한테 먹힌다. 좀 있으면 먹힌다 이제. 자, 우리 태양은 수명이 지금 현재 얼마큼 됐냐면은 약 50억 년 정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 50억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곧 있으면 이렇게 커진다. 언제? 약 지금까지 산 것만 더 살면 돼. 100억 년 되면은 태양이 커지게 된다.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 또 이제 수업 듣다가 이렇게 졸아가지고 야 진짜 우리 곽 선생님이 좀 있으면 태양이 지구 먹은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태양이 지구를 먹긴 하는데 100억 년 정도. 태양의 수명 전체 중에 지금 50억 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50억 년 뒤쯤이면은 이 정도의 사이즈로 커지게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들 또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있다. 쌤, 얘가요 왜 커져요? 난 제일 좋아하는 게 과학 선생님에서 그럴 수 있는데 왜가 중요한 거야. 왜? 이론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려면 왜 이렇게 되는데? 왜? 이 질문이 나와야 돼. 왜 커지냐고. 자, 그럼 봐봐. 주계열성이라는 단계는
크기가 일정한 단계. 우리 태양이 지금 막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변하니까 큰일 나.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 자, 주계열성만 한번 뜯어볼게. 주계열성은 우리 태양이라고 했어. 얘는 크기가 일정하다. 자, 무조건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했어. 두 가지 힘. 이게 뭐냐?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과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을 뭐라고 해? 중력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도 있을 거잖아요. 자, 이제 이걸 외우자.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내부 압력을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다 라고 하고, 얘는 뭐 때문에 생성되냐면은 핵융합 때문에 만들어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며 우리 태양이. 그러면 핵융합 과정 때문에 내부 압력이 생성돼. 근데 우리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 단계는 요 힘과 요 힘이 평형이야. 같아.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정역학 평형 상태다. 이런 표현은 좀 어렵다. 이건 물리에 나오는데 운정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냥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야.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냥 힘이 크기가 똑같고 방향 반대야. 야, 니네 이거 이런 거 뭐냐면은 너네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줄다리기 같은 거 하지. 줄다리기 할 때 1반이랑 2반이랑 줄다리기를 한대. 1반이 일로 끌어, 2반이 일로 끌어당겨. 줄다리기 하면 여기가 딱 시작점이지. 시작! 빵! 했어. 근데 1반이랑 2반이랑 이 새끼들이 힘 똑같이 준대. 와! 똑같이 줘.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으면은 줄다리기 원점이 어떻게 돼? 안 움직이지. 그대로. 이게 이 상태라고. 밖으로 나가려는 힘,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똑같으면은 그대로 유지야. 자, 근데 문제가 분명히 태양은 수명이 있다 그랬고 좀 있으면 약 50억 년이 후면은 태양 수명이 끝나. 그러면 사이즈가 커진댔지. 다시 얘기해 줄게. 크기가 커진다. 왜 커져?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얘가 커. 그래서 내부 압력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적색 거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안쪽에서 볼게. 안쪽에서 핵이야. 너네 주계열성 단계에서 핵융합은 원자의 핵을 융합하는 거다. 태양의 핵에서만요. 태양도 핵을 제외한 그 다음이 복사층, 대류층이란 또 다른 층이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태양의 핵에서만 핵융합이 된다라고 치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라. 이게 원래의 핵의 사이즈야. 그 다음 요게 원래의 태양의 크기였대.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잘해. 크기가 커졌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쭉 커지는 게 맞아. 자, 요거 이해 잘해봐. 크기가 작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더라. 1000만 켈빈까지 갔잖아. 근데 크기가 이제는 커지는 거야. 그러면 태양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지. 자, 이 정도도 기억을 잘해야 돼.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 켈빈이거든. 근데 지금 현재 태양의 표면 온도는 훨씬 낮겠지. 몇 도 정도냐면 6000 켈빈 정도거든. 1000만 켈빈보다 6000 켈빈이라는 건 훨씬 작은 값이야. 자, 그런데 태양의 크기가 커진대. 크기가 커지면 표면 온도는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당연히 크기가 커지니까 낮아질 거야. 몇 켈빈까지 갈 거냐면 3000 켈빈까지 떨어진다. 3000 켈빈까지 낮아져. 자, 여기서부터 문제다. 아까 내부 압력 때문에 핵융합이 있으면 내부 압력이 형성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중심부가 핵을 계속적으로 핵융합 과정을 하니까 내부 압력이 일정하게 있는데 핵융합이 끝났어. 핵융합이 끝나게 되면은 이 중심부에서의 내부 압력이 없어지는 거야. 다시 얘기해 준다.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렵다.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여기 우리 태양을 보면 핵이 있어. 핵에서는 중력과 내부 압력 평형. 바깥쪽에서도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이야. 근데 안쪽에서 드디어 수소를 다 써먹었어. 수소 다 써먹으면 핵융합이 끝났지.
핵융합이 끝나면 어떤 힘이 거의 없어지냐? 요 힘. 내부 압력이 없어져. 내부 압력이 없어지니까 얘가 되게 작아져. 그럼 중력은 그대로인데 바깥으로 나가는 힘은 작아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핵이 안쪽으로 몰리게 돼. 자, 핵이 안쪽으로 몰리면 핵의 크기는 작아진다. 핵의 크기는 작아져. 근데 쌤, 바깥쪽은 왜 커지는데요? 자, 바깥쪽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디에서만 한다고? 핵에서만. 주계열성 단계에서 핵에서만 해. 대신 여긴 수소가 남아있어. 수소 남아있어. 이제 거성 단계로 가면은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니까 내부 압력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커지는 거야. 이해를 잘해야 된다니까. 자, 그럼 문제가 있다. 바깥쪽은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근데 핵은 몰려. 자, 중심부의 핵에 계속 크기가 작아지면 온도가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온도가 더 높아져. 원래는 1000만 켈빈이었으면 됐어. 근데 온도가 더 높아진다고. 얼마까지 올라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니야. 근데 1억 켈빈까지 올라가면은 드디어 그 다음 핵융합이 가요. 그 다음 핵융합. 자, 그 다음 핵융합이라는 거는 누구를 핵을 융합할까? 우리 수소 핵융합을 하면은 4개의 수소를 융합해서 1개의 헬륨을 만들어냈잖아. 이제는 헬륨이 존나 많은 거야. 여기 안쪽에 헬륨밖에 없어. 온도가 높아지잖아. 이제 드디어 헬륨을 융합할 수 있어. 잘 봐. 헬륨은 여기 내가 왼쪽 아래에다가 뭐 쓴댔지?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 수. 위에다 뭐 쓴댔어? 질량수. 자, 얘를 3개 융합해봐. 3개 융합하면은 이거 곱하기 하면 돼. 밑에는 6이 될 거고 위에는 12가 되지. 그럼 드디어 원자번호 6번짜리가 나오는 거야. 원자번호 6번 누구야? 내가 그래서 주기표 외우라 그랬어요. 탄소야. 드디어 우리가 아는 탄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다. 자, 아니면 자, 실제로 우리 태양은 여기까지밖에 못해. 근데 우리 태양보다 약간 더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정도까지 가능해. 자, 이 정도까지가 가능하면은 이제 누구 만드냐? 산소를 만들지. 요렇게 여러 가지의 수소나 헬륨을 제외한 원소를 아까 내가 얘기했지? 별에서 만드는 거야. 드디어 별에서 얘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는 핵의 온도가 1억 켈빈까지 높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드디어 어떤 원소까지 만들 수 있다? 탄소까지 만들 수 있어. 탄소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색 거성 단계가 진입을 한 거다. 자, 근데 실제로는 얘와 얘 중에 쟤가 훨씬 길어. 훨씬. 자, 모든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얘 단계야. 우주에서도 별, 여러 가지 별 천체 중에 얘네도 있고 얘네도 있어. 근데 얘가 제일 많아. 얘가 제일 많다는 건 모든 별의 일생 중에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제일 긴 거야. 그래서 우리 태양 또한 전체 과정이 있어. 이렇게 이 전체 과정 중에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90%야. 별의 일생 중에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90%의 시간을 주계열성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 이 단계, 그 다음 요 단계, 요 단계 4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그닥 길지 않다는 거야. 자, 적색 거성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계속 커져. 계속 커져. 자, 그러면 안쪽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못 받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주 공간으로 이제 퍼져 나가겠다는 거야. 얘가 마지막에 요거 한 개 딱 남고 행성상성운으로 불려. 행성상성운. 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이 이제 나온다. 행성이라는 게 뭐였니?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 행성. 공전하는 거. 지구와 같은 거. 그게 여기 딱 행성처럼 보인다 이거야. 행성처럼 보이는데 성운이야. 내가 성운에서 뭐가 만들어졌어? 별이 만들어졌어. 결국 얘는 이제 공간으로 퍼져 나가겠다는 거야. 중력, 여기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안 받으니까. 그럼 별의 일생의 마지막은 얘가 한 게 마지막에 띡 나와. 요 놈아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백색 외성의 단계다.
이렇게 보여. 자, 우리 외성이 아까 한번 나왔지. 저기 갈색에서. 갈색보다 백색은 좀 더 온도가 어땠냐? 뜨겁겠지. 쟤보단 좀 높아. 대신 굉장히 크기가 작아. 실제로 우리 태양만한 게 백색 예선까지 오잖아? 크기가 지구만하지. 엄청 작아져. 그래서 여기서 행성상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요 정도 과정은 기억을 좀 잘 합시다. 자, 요거 다 지우고 내가 좀 이따 쓸 게 있어서 다 지우고 비슷하게 한 번 더 쓸 거야. 다 지우고 한 번 다시 쓴다. 자, 먼저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잘 한번 생각해봐. 복습을 하면서 다시 그릴 거야, 이거. 자, 먼저 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성운에서 만들어진다. 성운에서 만들어진 처음의 별을 원시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시별은 별이야 그래도.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 빛이 나야 돼. 그 빛이 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빛을 낸다? 중력 수축 에너지로 빛을 낸다. 자, 그럼 중력 수축 에너지니까 빛은 나가긴 하는데 크기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작아진다.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은 어떤 형태가 되면서 끝난다? 갈색 외성이 되면서 끝난다. 자, 대신에 원시별은 이만한 원시별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만한 원시별도 만들어질 수 있어. 성감 물질의 양에 따라서야. 근데 이만한 원시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얘네들이 점점점 수축하다 보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이상? 1000만 켈빈 이상.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드디어 갈색 외성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댔지. 그 단계가 뭐다? 그 단계가 주계열성이다. 주계열성도 빛을 내. 그 다음 우리 주계열성이라는 게 우리의 태양과 비슷하다. 비슷한 게 아니고 태양에 속해 있는 단계야. 자, 우리 태양은 빛을 낼 거야. 근데 무슨 방법으로 빛을 낸다고? 얘의 방법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낸다고. 다시 꼭 기억해야 돼. 수소핵융합 반응은 뭐만큼 에너지 나온댔어. 꼭 기억했어 이거. 수소핵융합 반응은 뭐만큼? 질량 결손된 만큼. 어렵지만 잘 기억해.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다 외워야 된다.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를 낸다. 자, 그러다가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났다. 그럼 주계열성에서 무슨 단계로 간다? 적색 거성 단계로 간다. 자, 거성이니까 크기가 커져야 돼. 크기가 커지려면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 뭐가 크다? 내부 압력이 크다. 하지만 주계열성의 핵에서는 중력이 더 커. 그래서 더 몰려. 더 몰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드디어 어떤 핵융합이 가능하다? 헬륨 핵융합이 가능하다. 헬륨 핵융합을 하려면 필요한 온도는 약 1억 켈빈 이상이야. 어찌됐든 헬륨을 융합했대. 그럼 뭘 만들 수 있다? 중심에 탄소까지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색 거성이 끝나게 되면은 행성처럼 보이는 성운 단계,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쳐. 성운. 그럼 행성처럼 보이는 요 마지막 점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는 뭐다? 백색 외성이다. 자, 이것까지 하면은 우리 태양의 진화 과정도 끝난다. 대신 우리 태양은 이런 단계를 거칠 거지만 현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주계열성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주계열성 단계가 모든 별의 일생 중에 어떻다? 가장 긴 시간을 갖고 있다. 자, 문제가 있다. 아까 내가 이렇게 원시별은 이만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만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만하게 만들어지면 주계열성이야. 근데 이만한 원시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자, 이 얘기는 원시별의 크기가 다 다양해. 성운의 성감 물질 때문에야. 그러면 주계열성 자체가 훨씬 큰 주계열성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나올 수 있다. 자, 대신 기억 잘해야 돼. 주계열성의 정의는 뭐야? 주계열성의 정의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을 하는 단계. 자, 그럼 수소핵융합 반응을 얘도 하고 얘도 하니까 둘 다 주계열성이야. 그런데 얘는 너무 커. 사이즈가 너무 커. 그럼 당연히 밝게 보일까 어둡게 보일까? 엄청 밝게 보이지. 실제로 이제 이 우리 태양 같은 주계열성보다는 스피카라는 주계열성이거든.
그 너네 그 천체 파트 중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은 그 계절별 별자리 나왔을 거야. 거기에 처녀 자리에 제일 밝게 보이는 별 하나가 스피카야. 그 새끼가 주결성 단계거든. 엄청 밝게 보여. 다시 얘기해준다. 밝게 보인다는 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얘보다 어떻게 해야 돼? 폭발적으로 해. 엄청 빨라. 엄청. 왜? 밝게 보이려면 그만큼 많이 해야 되거든. 자, 그럼 문제다. 아까 우리 태양은 수명이 얼마 정도 된댔어? 주결성의 수명. 약 100억 년. 100억 년 동안 주결성이야. 자, 근데 요 새끼 뭐야? 존나 폭발적으로 확 수생융합하고 끝. 얘는 얇고 길게 가는 애야. 얘는 아주 쌍남자. 굵고 짧게. 난 한 번에 다 써버린다. 내 에너지를 한 방에 끝낸다. 얘야. 얘는 엄청 짧아. 자, 같은 주결성이지만 별의 일생에서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다. 얘가 훨씬 길고 얘가 훨씬 짧아. 얘는 100억 년인데 얘는 얼마 정도냐면 100만 년이면 끝나버려. 1억 년도 안 돼. 엄청나게 시간이 짧은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얘도 주결성 단계가 이제 끝나.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떤 단계로 가야 돼? 적색거성 가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 너무 커.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적색거성은 안 해. 초거성이라고. 좋네 크다 이거야. 자, 엄청나게 클 경우에는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너무 높아져. 그래서 단계적인 핵융합이 가능해진다. 헬륨을 융합해. 자, 헬륨을 융합하면 뭘 만든다고 했어? 아까 탄소나 산소를 만들 수 있어. 자, 우리 태양은 크기가 그렇게 큰 주결성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까지 만들면 끝나. 끝. 근데 얘는 존나 커. 존나 크다는 건 이제 이것도 융합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탄소를 융합하잖아? 요 놈아를 융합하면 우리 주기율표에서 탄소 밑에 있는 놈을 만들 수 있어. 빨리 불러. 탄소 밑에 있는 놈 누구야? 주기율표에서 외운 것 중에 있어. 탄소 밑에. 내가 실리콘이라고 했을 거야. 반도체 원료. 뭐다? 규소야. 드디어 규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자, 이 규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규소도 융합해. 자, 그럼 마지막에 가장 중심에 얘까지 만들 수 있어. 얘가 누구야? Fe 누구야? 철이야, 철. 자, 철은 원자 번호 26번이거든. 그러니까 26번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이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 있던 원소가 몇 번까지 있다 그랬어? 100번이 넘어. 100번이 넘는 무거운 원소가 많다고. 근데 별의 내부에선 원자번호 26번인 철까지만 만들어. 자,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도대체 왜 안 만드는 거야? 자, 이것도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네가 물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시험을 봤어. 시험 봤는데 시험 점수가 60점이 나왔어. 그럼 너네가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다르지 개념이. 공부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내가 볼 때는 못하는 거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자, 얘는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차이가 있는 거야.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못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얘는 안 만드는 거야. 아니 쌤, 철보다 무거운 걸 왜 안 만드는데요? 이유가 있겠지. 철의 원자의 핵이 모든 원자 중에 가장 안정적. 철의 원자 핵이 가장 안정해. 야, 그러면 철까지 딱 만들었다? 그 다음 만들려면은 더 불안정한 원자 핵을 만드는 거야. 뭐로 만드냐? 안정적인 게 가장 안정적인 거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 자, 그럼 문제가 있다. 자, 철의 원자 번호가 26번이야.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져? 이 다음 과정. 자, 초거성 단계에서는 자, 실제로 내부 온도가 여기 몇 도 되냐? 1억 켈빈이랬지? 얘는 20억 켈빈이 넘어. 엄청나게 뜨겁다. 이 정도로 뜨겁잖아. 이제 못 버텨. 철 만든 다음에 더 이상 핵융합을 안 해. 그러면 내부 압력이 또 생기지 않는 거야. 내부 압력이 안 생기니까 점점 몰려. 그럼 너무 온도가 높아져. 온도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해? 터진 빅뱅 우주랑 비슷해. 터져. 그 터진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 가수도 있잖아, 이 새끼.
초신성이 폭발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엄청나게 뜨거웠던 이 원자 핵이 더 이상 뜨거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펑 터지는 거예요. 초신성이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어야 된다. 얘는 그래도 별이긴 별이야. 초거성, 별성자잖아. 그럼 별이긴 별인데 얘는 별이 아니야. 별이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이제 얘는 별이 아니야. 그냥 펑 터져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드디어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뭐가 있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원소 기호를 보자 한번. AU 얘 뭐야? 저번 시간에 다 했어. 금이야 금. AG 얘 뭐야? 은이야. 그 다음 U 이거 혹시 뭔지 아냐? 우라늄이라는 원소야. 한 개만 더 할게. PB 얘가 뭐야? 나비야다. 자, 이런 애들은 철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야. 드디어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게 되겠다. 잘 들어봐야 돼.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 금, 은, 우라늄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런 애들은 태양이 만들 수는 없어.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지금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초신성이 폭발해 줘야 돼. 지구 탄생 이전에 이미 얘가 폭발해서 폭발한 잔해물들이 우주 공간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걔네들이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모여서 지금 현재 지구에 들어있는 거야. 실제로 이런 과정이 있다. 자, 근데 폭발이 됐다. 폭발된 다음 마지막 얘처럼 마지막 일생이 있어야 돼. 그 문제가 뭐냐면 중력이 너무 커. 아직도 폭발됐는데 가운데 중력은 커. 그래서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의 주결성 이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성자별이라는 게 돼. 너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냐? 네,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는데 가끔씩 내가 물어보면 아, 쌤, 그 영화는 쓰레기. 그냥 죽여버리고 진짜. 내 인생 영화야. 이 인터스텔라는 모든 현대 물리학적이나 과학적인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 그 만든 감독이 누구냐고. 놀란인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 되게 좀 또라이야 얘가. 그 인터스텔라를 만들려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물리학 수업을 3년 동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 수업을 듣고 만든 영화다 이거야. 물리학 내용 다 들어있다고.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지구에서 더 이상 못 사니까 밖으로 날아가고 싶어가지고 먼저 외계 행성이 어디냐, 이주해야 될 행성이 어디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어느 이상한 별에 들어가. 근데 그 별에 들어갔더니 중력장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지구의 시간과 그 행성의 시간이 다르게 간 거야.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은 내년에 물리에 나오거든. 어쨌든 간에 이 중성자별이라는 게 그런 별이야. 여기에 크기는 지구만 해. 크기가 지구만 해. 근데 질량은 우리 태양보다 무거워. 엄청나게 무거운 별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태양보다 20배 이상이 큰 주결성도 있어 실제로. 그러면 걔네들의 마지막 일생은 너무 중력이 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드디어 중력이 너무나 세가지고 블랙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천체 파트가 배울 땐 좀 어려운데 배워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고 이걸 또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도대체 뭔 개수작인지 모르겠다. 이런 인간들도 있어.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들어봐야 돼. 자, 블랙홀은 실제로 중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여기서 키 작은 사람들 있을 거야. 아마 키 큰 사람도 있을 건데 키 작은 사람들은 블랙홀 하면 들어가면 돼. 자, 실제로 이제 키가 만약에 1m 70인 사람이 있다. 그럼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키가 늘어져. 중력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키가 커진다 이거야. 그럼 얼마큼 커질까? 키가 200m. 170cm인 사람이 키가 200m. 엿가락처럼 쭉 늘어지는 거야. 중력이 너무 크니까. 만약에 블랙홀 갈 때 머리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 머리부터 길어져. 머리가 길어져. 발끝에 비치는 중력과 머리에 비치는 중력이 다르거든. 너무 중력이 클 경우는 그래. 작은 사람 한번 들어가.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도 몰라. 왜? 이런 공간은 지구에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랑 좀 다른 개념이거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이 별의 일생의 마지막이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게 책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봅시다. 잠깐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만 아니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일단 영상 중간에 끊고 다음 시간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영상 한번 볼게. 다음 영상 보자.